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고3 때 겪은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려 합니다. 수능 준비로 지친 고3 여름 어느 날, 어디론가 도피하고 싶은 마음에 피서를 가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어디론가 잠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고3이라서 돈도 시간도 없었기에 잠깐 마음을 환기나 시켜보자는 생각으로 동네에서 갈만한 곳이 없나 찾던 중 친구들과 함께 동네 공터에 있는 폐건물에 가기로 했습니다. 가끔 주민들이 산책하거나 운동하라고 만들어 놓은 공터이지만 주변에는 가로등과의 거리도 멀고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처음에 만들어질 때 있던 배드민턴 그물도 사라진 지 오래인 밤이 되면 주민들도 거의 이용하지 않는 공터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위험한 것 같지만 저희 집 강아지인 초코를 산책시킬 때도 공터는 몇 번 다녀와 봤고 수능까지 남은 시간 중 마지막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여 환기가 절실했던 저희는 나름 좋은 생각이라며 간단하게 그곳에서 밤을 지낼 준비를 했습니다. 음료수, 라면, 버너, 보조 배터리와 간단한 담요 등등 어느 정도 준비를 마친 저는 친한 친구 2명과 폐건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도 다니지 않는 관리되지 않은 폐건물이라 약간 음침하긴 했습니다만 자리를 잡고 수다를 떨며 금세 익숙해졌고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라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깊어져 배가 고파진 저희는 라면을 끓여 먹고 음료수를 마시며 수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학원을 돌아다니며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생활로 몸에 피로가 쌓일 대로 쌓인 저희는 식사 후 졸음을 느끼던 차에 친구 한 명이 야, 우리 진짜 30분만 자고 일어날까? 그래도 내일 학원 가야 되는데 조금은 자야지 라는 말에 동의하며 잠시 눈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에 깼습니다. 소리는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계속 들리는 부스럭 부스럭 소리. 분명히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때 저희를 제외한 아무도 없던 건물에 누군가 있다고 생각하니 우리가 잠든 새에 누가 들어왔나? 혹시 우리가 떠드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어떤 분이 신고한 건 아닐까? 생각이 되니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고 있는 친구들을 깨웠고 친구들 역시 계속되는 부스럭 소리에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걱정만 하는 것보단 친구들과 함께 있으니 가서 확인을 해보고 혼날 거라면 미리 혼나자는 생각이 들어서 소리가 나는 계단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았습니다. 깜깜해서 보이지 않는 계단 구석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핸드폰 조명을 켜서 비춰보아도 사람의 흔적이나 인기척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전히 들리는 부스럭 소리에 계단 위에서 나는 소리가 울리는 건가 싶어서 뒤돌아서는 찰나 휙 돌면서 순간 움직인 핸드폰 조명에 어떤 형태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불빛을 조금씩 옮겨가자 저희 눈에 들어온 건 너덜너덜한 교복을 입고 검은색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저희가 아까 먹다 남긴 라면 찌꺼기를 먹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저희가 일제히 비명을 질러대자 그것이 저희 쪽으로 고개를 휙 돌렸는데 입은 미묘하게 웃는 것처럼 뒤틀려 있고 코는 문드러진 채로 없는 데다가 눈은 초점이 없는 것처럼 새하얀 흰자만 있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놀라서 정신없이 가져간 물건을 챙기지도 못한 채 핸드폰만 꼭 쥐고 폐건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집까지 정신없이 뛰어온 저는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우당탕 소리에 놀라 제 방까지 쫓아와 짖는 초코를 진정시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저희는 가지고 나갔던 물건을 챙겨오지 못했기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부모님께 솔직히 이야기하지 못했고 그때 친구들과 함께 봤던 것은 그저 우리가 자다 깨서 가출한 학생을 어두운 곳에서 잘못 봐서 그런 해프닝으로 생각하며 저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수능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어머니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고 저는 늘 그렇듯 학원을 다녀와 제 방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너 핸드폰 아니?
아니요, 저 공부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께선 겸연쩍은 표정으로 다시 거실에 가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들어오시더니 수능이 몇 달 남았다고 유튜브나 보고 있냐고 화를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은 충전기를 꽂은 채로 침대 위에 있고 저는 만진 적도 없다고 해명하자 어머니께서 이상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네. 왜 네 방에서 자꾸 여자 웃음소리가 들리니? 어머니는 처음에는 TV 소리인가 싶었는데 소리를 줄여도 제 방에서 깔깔거리는 여자 웃음소리가 계속 난다고 하셨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저녁에도 학원을 다녀와 제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는데 밤늦게 일을 마치고 오신 어머니께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니는 방 안에 들어오시자마자 너 뭐하는 년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시며 제 방을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전 무슨 일인가 싶어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니의 흥분이 가라앉길 기다렸고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제 방 창문은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고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 제 방 안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어머니가 집으로 들어오시는 길에 제 방 창문 쪽을 보니 스탠드 불빛에 비친 창문에 긴 머리에 사람 형태 같은 것이 제 뒤에서 계속 흔들 거리며 서 있었답니다. 저는 제 방 안에 분명 혼자였는데 말이죠. 이런 일련의 일들을 겪고 나서야 불현듯 며칠 전에 폐건물에서 겪은 일이 생각이 났고 혼날 것을 각오하고 어머니께 자초지종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선 며칠 전 제가 나갔다 온 날부터 항상 저를 잘 따랐던 조코가 이상하리만큼 제 방을 보고 으르렁거리고 짖는다고 하시고는 미신이긴 하지만 수험 부적도 받아야 하니 겸사겸사 학교 끝나고 당장 절에 다녀오자고 하셨습니다. 물론 시험 공부 중에 폐건물이 웬 말이냐며 어머님께 엄청 혼이 났습니다. 다음날 저는 어머니가 자주 가시는 절에서 스님께 부적을 몇 장 받았는데 부적을 받자마자 어제 못다한 숙제를 끝내러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초코가 나와 짖질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들이 나갔다 오면 언제나 뛰쳐나와서 안아달라고 짖는 아이인데 말이죠.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우선 옷을 갈아입을 생각으로 제 방에 들어섰는데 초코가 제 옷을 덮은 채로 이상한 자세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상해서 가까이 다가가 보니 초코는 제가 폐건물에 갈 때 입었던 후드티에 목이 감긴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정신없이 초코의 몸에서 옷을 풀어헤치고 초코를 데리고 나와 엄마에게 울먹이며 왜 빨아서 넣어놓았던 옷을 밖에 꺼내놓았느냐고 어머니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분명 그 옷은 다녀온 다음날 빨아서 옷장에 넣어두었고 어머니는 그 뒤로 며칠 동안 야근을 하시느라 제 방에 있는 옷을 꺼낼 시간은 없으셨기 때문이죠. 며칠 전 초코가 제 방에 따라와서 짖었을 때 사실 절 보고 짖었다고 생각한 것이 제 옷장을 바라보고 짖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저는 어머니와 함께 방에 부적을 붙이고 얼른 후드티를 내다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다행히 더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만 사랑하는 초코를 저 때문에 잃었다는 생각에 몇 달간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이때의 일 이후로 저는 장난으로라도 폐건물이나 흉가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장난으로라도 폐건물이나 흉가 같은 곳에 가까이 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 후드티를 이야기하니까 문득 생각이 난 건데 며칠 전에 친구 동생이 중고로 싸게 구했다며 자랑했던 그 후드티. 제가 버린 후드티와 디자인이 같던데 그냥 우연이겠죠?